우리가 20대 때 속물이 되어야 30대가 고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너무 큰 울림을 줬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에요. 사업을 시작할 때 남들이 야 이거 블루오션이래,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대 라고 말하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 20, 30대에 이 책을 읽고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정말 큰 차이가 있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우리 엔젤이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또 책 추천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의 한 8개월간 책 추천 영상을 못 찍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 찍은 거죠. 저도 이제 책 고르는 눈이 좀 높아져서 웬만해서는 성에 안 차더라고요. 괜찮다 싶은 책들은 있지만 추천할 정도는 아닌 그런 책들이 좀 많았는데요. 드디어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좀 쌓여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라는 책이에요. 평소에 심리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읽으실 거고 심리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조차도 흥미로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아침 6시에 눈이 딱 떠졌는데 지금 바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1시간 더 자고 일어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고, 또 밤에 배가 고플 때 야식을 먹을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 참을지,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정말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 그리고 야식을 참는 걸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반대의 선택을 해요.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책에서는 자기 조절이란 미래의 본인에 대한 공감이라고 얘기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미래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위한 선택을 하잖아요. 누워서 넷플릭스 보기, 야식으로 치킨 시켜 먹기.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전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내가 미래의 나를 타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래요. 사실 미래의 나도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의 나를 그냥 동네 이웃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일의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할 일을 미루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 당장 야식을 참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보상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의 나에게 일어날 안 좋은 영향은 당장 와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누구나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하게 당장 보상받을 수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본능이 그래, 어쩔 수 없어. 내일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잠드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재밌는 쇼츠를 보다 자는 게 당장 확실한 보상, 즐거움과 도파민을 가져다 주니까요. 저는 예전부터 다이어트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참지? 생각하면서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애초에 참을 필요가 없도록 환경 설정을 해두는 사람이 진짜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먹을까 말까 이렇게 심리적인 갈등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한다면 살찌는 음식은 집에서 다 치워버리고 건강한 음식으로만 채워두면 되는 거예요. 만약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휴대폰을 안 보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휴대폰을 방 밖에 두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조금만 더 생각해주는 거죠. 내일 아침 운동을 가기 위해서 전날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둔다던가, 혹은 내일 중요한 촬영을 위해서 오늘 야식은 참는다던가, 이런 사소한 행동도 결국은 미래의 나를 위한 행동이거든요. 평소에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미래의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구하는 것도 현재의 내가 하는 일이다. 두 번째 책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지갑 속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판된 도서예요. 서점에는 당연히 없고 심지어 도서관에서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알라딘에서 운 좋게 중고로 들여왔는데요. 제목처럼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칙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22살 때까지 카페 직원으로 일하면서 실수령 월급이 19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생활이 쪼들리니까 돈을 되게 아껴 썼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쓰고 나머지 90만 원은 저축했거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쓰리잡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수입이 는 편인데, 저는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썼으니까 월 500만 원을 벌면 4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월 700만 원을 벌면 6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겠네? 근데 여러분, 제가 수입이 조금씩 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건, 수입이 늘잖아요? 그럼 지출도 똑같이 비례해서 늘더라고요. 톱니 효과라는 게 있죠. 한 번 높아진 소비 수준을 다시 낮추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톱니 효과에 빠지지 않고 똑똑하게 돈을 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몇 가지만 바꿔도 훨씬 똑똑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잘못된 인식, 수입이 늘면 돈 문제는 해결된다. 아니고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두 번째 잘못된 인식, 필요한 물건은 구입한다. 물건은 가치관이 명확해졌을 때 산다. 세 번째 잘못된 인식, 돈이 모일 때까지 참기보다 할부로 먼저 구입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대출이나 할부는 미래의 선택폭을 줄인다. 할부하지 말라는 말은 제가 여태 영상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었죠. 네 번째 잘못된 인식, 돈 자체에 가치가 있다. 돈은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실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뭐야 뻔한 말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건 분명히 다르잖아요. 저는 평소에 돈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긴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정말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말 현실에 적용해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책은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책은 전자책인데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어요. 돈의 흐름을 바꿔라. 여러분, 저는 최근 들어 진짜 크게 느끼는 게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능력, 쓰는 능력, 관리하는 능력, 이 세 가지는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완전 공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잘 쓰고 잘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다 세워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한 달 동안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도 일정이 바쁘시다 보니까 컨설팅을 다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쓰신 책을 가져온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 받은 내용이 이 책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에게 최적화된 돈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냥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양식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현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적금 등등 다 분산이 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제대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양식을 따라서 쭉 써보면서 저의 명확한 자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지출 파트, 본인의 카드 내역을 쭉 보면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예를 들면 월세나 관리비, 구독료, 보험료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매달 수시로 나가는 돈, 식비, 화장품, 생필품 등등이죠. 그리고 연지출, 요거는 매달 나가진 않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는 지출이에요. 경조사비나 여행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걸 쭉 다 써보잖아요. 진짜 명확하게 파악이 돼요. 내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고 수시로 나가는 돈은 얼마고 연지출은 얼만지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도 계산이 됩니다. 이게 파악이 되고 나니까 현실적인 지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평소에 한 달 식비를 80만 원 정도 쓰네? 근데 이 정도까지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다음 달부터는 70만 원으로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의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한 뒤에 해야 하는 건 통장 쪼개기. 다들 돈 모을 때 많이 하시잖아요. 생활비 통장, 데이트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쪼개는 것도 좋지만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줘요. 월 고정 지출 통장, 월 수시 지출 통장, 연지출 통장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내 한 달 고정 지출이 120만 원이면 고정 지출 통장에는 매달 120만 원 자동이체를 걸어두고요. 내 월 수시 지출이 10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이걸 95만 원 정도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월 수시 지출 통장에는 95만 원 자동이체를 걸어놔요. 그러면 이 금액을 넘어가면 더 이상 돈을 못 쓰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렇게 싹 바꿨는데 돈 관리가 정말 쉬워지고요. 무엇보다 제가 딱 정해둔 예산 안에서 쓰게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을 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책으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선생님께 살짝 부탁을 드려봤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선생님 책을 꼭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저희 엔젤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인 조금만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근데 감사하게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올라간 일자로부터 7일 동안 정가 14,000원에서 30% 할인해서 9,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게 해주셨고요. 게다가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책 리뷰를 남겨주시면 원래는 컨설팅 받는 분들한테만 제공되는 엑셀 양식 파일, 워크북까지 선물로 주신다고 해요. 대박이죠? 9,800원이면 솔직히 밥 한 끼 값이잖아요. 이 돈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더 똑똑하게 돈을 모으고 관리하게 될 거니까 이 책을 구매하는 건 저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책. 이 책은 되게 신기한 게 30, 40대 분들은 대부분 알지만 10대, 20대 분들은 생각보다 잘 모르는 책이에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거의 전 국민 필독서였다고 하더라고요. 딱 봤을 때는 두께도 되게 얇고 소설이라고 해서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무너무 큰 울림을 줬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에요. 줄거리를 제가 가볍게 알려드릴게요. 재밌어요. 미로 속에 사는 꼬마 인간 햄과 허, 그리고 생쥐인 스니프와 스커리가 살고 있어요. 이 넷은 치즈가 엄청 풍족한 창고에서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치즈를 아무리 먹어도 줄지를 않아. 근데 이게 영원할 순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치즈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점점 비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쥐와 인간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여요. 생쥐 두 마리는 치즈가 줄어들고 있다는 변화를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창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밖에 치즈가 풍족한 창고가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미로 속을 열심히 뛰기 시작해요. 근데 꼬마 인간 두 명은 치즈가 줄어드는 걸 보고 뭐야, 내 치즈 누가 가져갔어? 라고 하면서 막 분노를 해요. 근데 현실은 바뀌지 않죠. 치즈는 점점 줄어들고 둘은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쯤에 생쥐 두 마리는 치즈가 풍족한 새로운 창고를 찾아내서 다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요. 꼬마 인간 둘은 막 배고파하다가 그중 한 명인 허는 나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라면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겠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들은 햄은 밖에 나가도 새로운 창고를 못 찾을 수도 있잖아 하고 옛 창고에 남아 새로운 치즈가 생기기만을 기다립니다. 창고를 나온 허는 새로운 창고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겨우겨우 찾은 창고에 들어갔는데 치즈가 텅 비어있어. 그래서 점점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이 미로를 돌아다니는 여정 자체를 즐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내 치즈가 가득한 새로운 창고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된다는 것 같으세요? 지금은 경제 상황도 그렇고 AI의 발전도 그렇고 세상이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잖아요. 변화가 불가피한 세상이죠. 이 책에 나오는 치즈는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우리의 젊음일 수도 있고요. 돈, 세력, 커리어, 직장, 아름다움 혹은 사랑일 수도 있겠죠. 이 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꼬마 인간들처럼 가만히만 있는다면 결국은 도태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일상과 편안한 삶도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정말 연령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더라도 분명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도 인상 깊었던 구절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고 변화는 치즈를 옮겨놓는다. 변화를 예상해라. 치즈가 오래된 것인지 냄새를 자주 맡아보아라. 변화에 신속히 적응해라.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자신도 변해야 한다. 치즈와 함께 움직여라. 모험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와 새 치즈의 맛을 즐겨라. 신속히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즐겨라.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놓는다. 5번째 책은 사업가를 만드는 작은 책입니다. 제목이 작은 책인데 실제로 사이즈도 엄청 작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언젠가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프리랜서도 결국 1인 기업이고요. 퇴사하고 치킨집을 차리는 것도 사업이잖아요. 정년퇴직 나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 수명은 또 늘고 있으니 언젠가는 사업을 하게 된다는 말에 저는 공감하거든요. 물론 회사가 주는 안정감도 좋지만 요즘 직장인분들은 부업, N잡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 책부터 읽어보세요. 사업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는 사람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실제로 뭘 어떻게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지 자세한 액션 플랜을 알려줘요. 저는 이 책에서 정말 공감했던 게 이거였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남들이 야 이거 블루오션이래,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대 라고 말하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책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거, 나한테 유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사업을 총 6가지로 나눠요. 대행사업, 교육사업, 제품사업, 콘텐츠사업, 중개사업, 시스템사업.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는 콘텐츠 사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는 이미 레드오션이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누구나 실패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22년만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유튜브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해봤자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 듣고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절대 채널을 못 키웠겠죠. 결국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책은 나의 강점을 활용한 사업을 찾는 방법, 그리고 각 사업마다 어떻게 비즈니스를 확장시켜야 하는지까지 알려줘요. 저도 지금 콘텐츠 사업을 하면서 제품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진짜 공감했던 내용이 있어요. 일은 벌려놓고 책임지면서 하는 거다. 여러분, 사업과 직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건 것 같아요. 사업은 누가 나한테 언제까지 이거 해오세요 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프로젝트 기획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그냥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완벽보다 완수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적어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큼은 더더욱이요. 일단은 다 벌려놓고 책임지면서 하라는 거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저만 해도 유튜브 시작할 때 장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대충 찍어서 올려놓고 조금씩 보완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나갔거든요. 이 책은 당장 퇴사하고 사업에 올인해라, 이런 비현실적이고 책임감 없는 말 절대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일단 투잡으로 시작하고 본업은 최대한 늦게 놓으라고 해요. 이 구절을 보고서는 아, 이 사람 찐이구나, 진짜 자기가 경험한 걸 토대로 조언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멘탈 관리법, 시간 관리법 등등. 그냥 사업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는 책이라서 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무조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책은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라는 책이에요. 제목만 봤을 때는 좀 편견이 가득해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계기가 좀 신기해요. 제가 작년에 구독자분들이랑 일회성으로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본인의 인생책을 소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남자 구독자분이 이 책을 인생책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목은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본인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바로 사서 읽어봤는데요. 우선 제목처럼 모든 인생이 20대에 결정된다 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20대 때부터 기초 작업을 정말 잘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속물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싶죠? 사실 속물이라고 하면 나쁜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작가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20대 때 속물이 되어야 30대가 고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느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욕망하는 속물이 되라. 그리고 속물이 되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많은 유혹들이 닥칠 텐데 그 상황에서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되게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20대는 순수를 강요받는 시기다. 일찌감치 속물이 되면 30대 이후에는 그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우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20대에 속물이 돼서 조금 더 삶에 욕심을 내고 기반을 잘 쌓아두면 30대는 속물이 아니어도 돼. 오히려 돈보다 훨씬 값진 가치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읽으면서 진짜 20, 30대에 이 책을 읽고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정말 큰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이 책에서 똑똑하게 돈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주는데 저는 그 부분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작정 열심히 살기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영리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만 읽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좋은 책들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책이 가장 구미가 당기시나요? 저는 내일부터 또 열심히 독서를 하면서 좋은 책들 차곡차곡 모아두고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